희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무덤 문화,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다른 무덤, 묘지, 공동묘지 이런 문화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고인들 어디에다가 매장하죠? 산에, 아니면 공동묘지 이런 데에 매장을 하죠. 공동묘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도심에서 좀 멀어진 외곽지역, 시골에 명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가족끼리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무덤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그 명절마다 가서 찾아뵙고, 뭐 우리는 대부분 무덤이 동그랗게 봉우리가 있는 봉분이 있는 그런 무덤이잖아요. 형태부터 좀 다른데, 유럽의 경우에는 제가 유럽을 예로 들을 때 프랑스를 예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이 살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3개월마다 이렇게 건너뛰면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살고 있는 게 프랑스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그 대학을 선택을 할 때 프랑스를 선택을 했잖아요. 유학을 할 때.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프랑스에 지냈던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더 친숙하고 또 말도 통하고 하니까 훨씬 더 뭐 예를 많이 들어드릴 수 있다, 정보를 더 취합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우선 프랑스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무덤 문화는 어떠냐 하면은, 프랑스 파리에는 20개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묘지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령화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계속 죽잖아요. 끊임없이 돌아가시는데 그 무덤터가 남아나지가 않는 거야. 사람이 꽉꽉 찼어. 이미 시체들로 가득 찬 거야. 그래서 이제 묘지도 이게 외곽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긴 한데, 이 유럽에는 화장하는 문화가 없어요. 화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묻는다, 땅에 묻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보수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무덤이 없는데도 그냥 99대로 이렇게 묻어야겠대. 아무튼 프랑스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무상 임대를 해줘요. 그 죽은 사람들을 묻을 공간을.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안치가 되는데, 그 10년이 지나면은 사람이 이게 뼈만 남잖아요. 탈골만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남은 유족들이 나는 이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돈을 더 주고서 연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10년을 만약에 연장을 했다고 쳐요. 그럼 6만 원을 더 주면 되고, 만약에 30년을 더 연장을 하고 싶어 그럼 한 20만 원을 더 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연장을 하고, 그 연장하는 게 뭐 해봤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이런 식으로까지 그 3대 4대째 내려올 때까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거를 페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3대째 2대째 끝난다고 보면 돼요. 끝났어. 그러면 그 뼈들 유골들을 어떡하냐, 다 모아요. 그러니까 뼈를 다 모아가지고 화장을 해. 그 다음에 그 가루를 공동계 유기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 이게 뿌려가지고 묻는 거예요. 공동 유골장에 묻는 거지. 그래서 유럽에는 무연고 무덤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주인이 없어 보인다, 뭐 그 기간을 줘요. 한 3년 정도 기간을 줘. 근데도 뭐 꽃도 없고 이게 보아하니 아무도 없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무연고인 것 같아. 이러면은 시에서 그 무덤을 부셔버려요. 부시고 뼈를 이렇게 탈골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저기 공동 유골장에다가 뿌려버리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무덤들 있잖아요. 다 페이를 하고서 이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족들이 돈 내는 걸 멈췄다 하면 이렇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시체는 뭐 어디다가 버리는지 모르겠고, 다 이렇게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본복 말고 그 관이랑 전부 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제때제때 돈을 페이해야겠죠? 그리고 유럽 애들은 무덤에서 데이트를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처럼 봉봉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해요. 평평한데 그냥 비석만 이렇게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전부 다 조용하고 자연처럼, 공원처럼 이렇게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서 데이트를 하고 산책을 해. 연인들이 만나서 거기서 도시락도 까먹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피크닉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발달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다, 사색을 하고 싶다, 그럼 무덤에 가. 공동묘지에 가. 그럼 거기서 읽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색적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는 막 공동묘지 하면은
담력 체험할 거야 이러면서 저녁에 가가지고 랜턴 들고 가가지고 막 귀신 있나 없나 그런 거 막 찾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용한 이너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의 공간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무덤 공동묘지 바로 옆에 되게 비싼 집들 있죠. 단독주택, 우리나라로 치면 평창동 그런 주택들이 즐비하고 있어요. 한남동 고급 주택 단지, 빌라 단지 이런 것처럼, 유엔 빌라 이런 것처럼 되게 좋은 집들이 바로 공동묘지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 고요하고 좋으니까, 소음이 없으니까, 공기가 맑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집값도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는 막 묘지 뷰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아파트에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긴 전혀 반대예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가족 무덤이란 게 있는데 이제 묻을 자리가 없잖아요. 하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시내 이 파리 그 도심 내 무덤에 묻히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냥 땅을 사서 그냥 아예 소유하는 땅으로 해가지고 가족 묘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묘지가 뭐냐 하면은 땅을 굉장히 깊게 파요. 그 다음에 아파트처럼, 아파트 이렇게 보관하는 것처럼 1층에 그 맨 밑층에 먼저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면서 차곡차곡 관을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일자로 이렇게 쌓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족 무덤을 띈 형태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족들 무덤이거든요. 이렇게 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다 여기다 묻는 거지. 가족 무덤. 집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족 무덤일 경우에는 거의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3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고 무상 임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허물지를 못해요. 이미 돈을 페이를 하고 개인 소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화도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여졌어요.